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 직격 시간에 장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첫 화두는 지난주일에 그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고리 중에 하나인 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었던 유한기라는 사람이 생명을 끊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징표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유한기 씨라는 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그 이재명 당시 시장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유한기, 유투할 정도로 실세였고, 이 사람이 그 뭐 대장동 사업 전반에도 관여했지만 특히 그 황 사장, 그 초대 사장인 황 사장이 이런 식의 사업은 그 좀 반대할 가능성도 있는데 내가 또 돈 갈라먹으려 그러면 같은 패끼리 그 편끼리 갈라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비밀이 노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황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유한기 씨가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중으로 사장님 사퇴하지 않으면 사장님도 나도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거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이래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한 게 이게 다 녹취록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도요, 이 검찰이요, 이걸 소환 안 합니다. 이재명 시장을 소환 안 합니다. 또 이 사람도 지금 와가지고 이걸 또 소환하려고, 구속하려고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해가지고 지금 구속 적부심 이틀 앞두고 지금 이 말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참 이재명 씨가 이 사건의 몸통임을 이 사건, 이 자살 사건 자체도 보여주지만 좀 이따가 이재명 씨 스스로 또 실토도 했습니다. 왜 자살했겠냐? 이게 다 이재명 시장이 시기해서 한 건데 그 말을 하려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지금 그 이재명 시장한테 붙어가지고 이미 벌써 받은 돈도 뭐 2억 뇌물 받은 것도 있지만 그뿐이겠습니까? 그 아무 이익 없이 그런 총대를 매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구속돼가지고 조사받을 때 실토를 하려고 그러니 이재명 시장한테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고 이미 또 많은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데 또 말 안 해봐야 안 할 수도 없고 결국에 왜 죽었습니까? 이재명 시장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과 이 사람이 이런 관계가 없다면 왜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 여러분 정말요 이재명 시장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요 뭐라고 말했나 하면 몸통은 놔두고 변두리만 건드리다가 이러니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재명 시장 말이 이게 맞기는 딱 맞는 말입니다. 검찰이요 몸통을 조사했어야 됩니다. 이재명 시장을 조사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 그 다 밝혀져 버렸으면 유한기라는 사람이 뭐 그냥 그대로 사실대로 말해보면 그만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습니다. 김호수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인데 도대체가 이 대한민국 검찰,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인 이재명 씨로부터도 힐라, 말하면 조속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처럼 이 사상 최대의 불법 특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뭐 수사하지 않는 내용은 다 뭐 그동안에도 많이 말했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처럼 이 부정 특혜 사건에 대해서 엄청나거든요. 김만배 등이 챙기만 하더라도 8,700억입니다. 그 지금 분양이익까지 다 합하면 1조 6천억 원입니다. 약 한 6조 되는 사업에서 1조 6천억 원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안 하면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동 부패수의 국민운동, 대장동 부패수의 한수 국민운동 본부에서는 바로 내일 12월 14일 오전 10시 반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법정을 엽니다. 국민법정. 국민이요, 이 사건을 엄중하게 심판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 민주당 후보, 대통령 못되게 해야 됩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시장 요즘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헛소리 다 하는 거, 헛소리 하는 거, 그건 다 일일이, 그건 혹도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유한기 씨 이 사명과 관련해서 이재명 이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명복을 빌 뿐이다. 어쨌든 자기 때문에요 죽었는데 설사 동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 밑에서 중책을 맡아서 일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쨌든 명복을 빌 뿐이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바로 찾아가야죠. 그래야 오히려 그게 진실됩니다. 이 지금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런 꼼수 쓰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시장의 이런 태도로 보아서 이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잘못한 게 많다 확신합니다. 저 유한기 씨가 죽었으면 바로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그 유족을 위로하고 정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빈말이라도요. 내가 이 주도한 사업에 우리 유 본부장이 그때 일을 해가지고 일에 대해서니 나한테 엄청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인간 아닙니까? 나중에 그래 칸다고 해서 처벌을 더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 안 칸다고 해서 처벌에서부터 모면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정말 인간이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씨는요 인간이 안 됐습니다. 인간이 그 형수 상욕에 자기 형님 정신병원에 감금하려는 거 그만이 아닙니다. 또 김사랑 씨라고 이 사람이 김사랑 씨라는 사람이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맨 먼저 이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 그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한 걸 마침 이 페이스북에 내가 지금 여기 감금돼가지고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이재명 씨는 정말 참 대통령 후보한테 이런 말 해도 그렇지만 인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한구 씨 죽으면 어쨌든지 명복을 빈다고요? 그따위 그런 말 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외에도 요즘 계속 지금 헛소리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자세히 보도됐던데 진짜 또 큰일 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는데 그 변호사가요 무려 30명이 동원됐어요. 30명. 다 그 변호사들도 큰 그 로펌 회사 그 돈금 몇 천만 원, 한 1억 정도씩 안 주면은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변호사 비용을요 총 2억 5천만 원 썼다 하고 거기에서 일한 사람들 중에 한 30명을 썼는데 경기도 고문 변호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2억도 받고 3천만 원도 받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사건에 형사 사건에 변호사로 이렇게 선임을 했는데 거기서 돈을 자기가 사비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거를요 경기도 예산에서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 자기 그 개인적 형사 사건에요. 그 변호사 비용을 경기도 예산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 이건 또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남시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굉장히 뭐 깨끗한 척하고 특히 또 부동산 불로소득은 없앤다 그러는데 부동산 불로소득 없앤다는데 5,503억 원 그것도 불로소득 아닙니까? 아주 8,700억 예상되는 수익 가지면 1조 6천억 그거야말로 불로소득 아닙니까? 이 말하고 행동하고가 전혀 다르고 자기가요 이런 엉터리라 하는 말도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 거를요 기억도 못하는지 한마디 그걸 반성은 그냥 고치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저런 사람인데도 아직도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사람이 국민들 가운데 약 한 40% 정도는 아마 넘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이 정신 차려야 국민을 위한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한기 씨가 이게 자살을 했는데 만일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그건 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특검이 아니고 검찰이 반드시 벌써 소환 조사를 했어야 돼요. 그 단계를 거쳤다면 유한기 씨는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몸통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면 유한기라는 사람은 어디 가잖아요. 거기에 종속된 것이니까 절대 자살 안 하죠. 왜 그러냐? 내보다 더 책임져야 할 몸체가 조사를 받으니까 나야 처벌받더라 적게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만 해서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유한기는 이게 자살 안 한다는 거 하고 그런 점에서요 이 유한기 씨의 이 말하자면 죽음을 가져온 원인은 누가 제공했느냐? 이재명 시장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제공한 겁니다. 이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대목에 지금 그 SNS에 바로 그런 시각 때문에 자살이 강요당했다. 자살을 시켰다. 그리고 부검 결과 이 과학수사연구소 발표에 이게 뭐 12층에서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박살이 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일종의 괴담처럼 떠돌아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이 유한기 죽음에 따르는 이 몸통 수사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 경북 지방에 다니면서 야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를 쏟아붓는 거 그 사람 굉장히 전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바꾸기를 해서 하여간 초점을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유한기 죽음과 이 몸통 대장동 게이트 수사에 물타기 하려고 지금 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사악한 이게 품성을 가진 자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요 하나 좀 보태면요. 또 뭐 저 전두환 또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 광주 가서 그 이름 적혀 있는 것까지도 밟고 한 사람이 또 대구 가가지고는 또 경제는 또 잘했다 뭐 이런 말도 했고 또요 또 이 참 정말 이 사람 말은 우리가 뭐 당연히 믿지 못하지만 이재명 씨 스스로가요 자기 말을 믿는 사람은 바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얼마 전에 어디 전중과 어디 가가지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당신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면 되느냐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로 알더라. 이재명 시장이 존경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이재명 시장이 진짜 존경한 줄로 알더라. 즉 이재명 시장의 말은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 이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되면 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온갖 약속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만약 믿으면 그 당신 옛날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그거 좀 실천하시고 하면 내가 한 말을 믿느냐고
이렇게 나오게 생기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 말을 믿느냐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가 되겠습니까,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뭐 대통령 될 일도 없지만 그래도 지지율이 그래도 뭐 한 40% 넘어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간절하게 합니다. 장 대표 말씀을 듣고 느끼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머리에 이 인식의 가장 깊은 곳은 대장동 게이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올무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된 후에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걸 철저히 국민의 뇌리에서 지워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온갖 말을 쏟아부어요. 그게 하루 뒤에 들통이 나고 말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슈를 그렇게라도 전환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당이 이걸 잘 잊어버리게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당이. 장 대표가 주재해가지고 내일 국민 법정까지 열고 이런 노력을 한 데 비해서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유한기 죽음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당이 이슈화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 이 국민의힘당. 국민의힘당 대응에 대해서 장 대표 한번. 그렇지 않아도요. 이번에 이제 유한기 씨가 이 죽은 걸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특검 논의가 살아나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한기 씨 사건, 즉 사망 사건이 생기지 않았으면 특검 논의마저도 사라질 지경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국민 여러분,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도 됐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내일 국민법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 국회, 특히 이재명 시장 특검 가지고 장난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무엇보다도 대통령, 사상 최대의 부정특혜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이런 때는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12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많이 사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회의실에서 이 대장동 게이트 심판 국민법정을 열고 재판장들도 모시고 또 피고인들, 피고가 두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호수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이 배심원들이 각 20명씩 조를 짜가지고 대표 발의를 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는 이런 말하자면 국민법정을 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이 오셔야 됩니다. 이 대장동 사건, 대장동의 이 불법 특혜 사건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국민적 의지를 내일 한번 나타내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저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걸 조직해가지고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일 한 10시 정도에까지 왜 그러냐면 요즘 코로나 방역 전부 준비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좀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 10시까지 국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로 신분증만 지참하고 오시면 다 됩니다. 꼭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의 그러한 성의 또 애국심에 기초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기로 말하면 이 장 대표나 저보다도 시청자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사태를 지켜보고 면밀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작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